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와, 예, 또 수요일 아침을 걷는 풍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해가 밝게 떠 있는 걸 보면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온이 2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한 17도, 거의 20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참 큽니다. 요즘에 오전에, 특히 이렇게 아침에는 꽤 추운 날씨,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4월 중순에 이제 넘어왔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소 좀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정도면 준여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짝 더위가 밀려오곤 합니다. 뭐 이렇게 기온이야, 뭐 또 바람이야, 그냥 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지만, 정작 문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입니다. 수치가요, 오늘이 또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해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가 말이죠,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제가 전국의 미세먼지 지도를 한번 봤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에요. 저희 그렇고 일부 조금 그래도 청정지역, 약간 강원도 쪽은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수준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가급적 하루 종일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마스크, 특히 야외 활동할 때 말이죠, 좀 착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뭐 매일매일 운동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데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뭐 계획하고, 그 정책이 결정돼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평가를 하고 이러는 거, 뭐 국가에서 하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죠. 다른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일종의 사업도 넓게 보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말이죠, 경험한 건데요. 물론 지금은 좀 지난 일이 됐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어요.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직원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식 경영? 어떤 그 회사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말하자면 지식 경영을 위한 하나의 활동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개인들한테 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겠죠. 그 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고 감상문을 써서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결과 보고서 같은 겁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책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이 그거죠. 감상문을 써서 낸다는 건 사실은 책을 충실하게 읽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뭐 몇 권의 책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이 수반되는 한 계속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책들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마련을 해준 거죠. 일종의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거기에 적합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진짜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정책이란 건 뭡니까? 약간의 의무 불이행자들 또는 도덕적 해이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보고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보고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감상문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 책값이죠. 책값을 환수하겠다 라고 그 진행 부서에서 처음에 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그러니까 물론 책을 자기 돈으로 내돈내산해서 봐도 좋긴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책,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 나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네.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그게 이제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전 거기서 참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취지에 맞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내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해온 건가? 그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던 일이 책을 읽고 말이죠, 취지에 맞지 않았던 일인가?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싸잡아서 취지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 사업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분노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온 일까지도 뭔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계획 수립 당시에도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방심을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산책에 대한 책값을 환수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가 않죠. 어리숙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페널티를 준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잘못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일종의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100% 해당 담당 부서에서 잘못을 한 거거든요. 왜냐,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합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취지에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을 좀 위반하는 사람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환수한다든지 조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했다면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단순히 취지에 맞지 않다. 어떤 정책도 항상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거기에 적합하지 않게 뭔가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정책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반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 해이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정부의 정책이든 뭐 회사의 정책이든 어떤 가정의 정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하게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추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남발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그거에 수긍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전에 다른 친구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약간 언어 영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은 사실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고쳐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함부로 특정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네. 거꾸로 반면교사로서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얻는 게 있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런 잘못된 판단 네,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네, 오늘 아침에 불현듯 네, 떠오르는 일화였습니다. 네, 연능풍부 수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토요일날 네, 아침 일찍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